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부질없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본 적 많으시죠? 특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애쓰고 고민했던 일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에서 벗어나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이 뭐라고 할까? 하며 남의 눈이 더 신경 쓰이죠. 특히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힘든 것도 괜찮다고 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이웃들이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정말로 먹고 싶은 걸 참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고른 적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데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인생을 못 살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특히 자식들의 시선이 가장 신경 쓰이죠. 혹시라도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하고 못마땅해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부탁하고 싶은 것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도 각자 자기 살기 바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걷기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나가고 싶은데 괜히 이웃들이 저 사람 저렇게 늙었나 할까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짚든 휠체어를 타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를 힐끗 본 사람들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 얼굴조차 기억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느라 소중한 오늘 하루를 버리는 건 정말 아깝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남의 시선은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세요. 남의 눈보다는 내 마음이 편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2.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그때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그 사람하고 화해할 걸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후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식들 어릴 때 너무 엄하게 대했거나 반대로 너무 잘해줘서 버릇 없어진 것 같을 때 그 후회가 더 크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선택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나간 일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게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런 작은 관심에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 친구나 형제와의 사이에서 서운한 일로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셨나요? 먼저 전화 걸기가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한 번만 용기 내서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별일 없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부분의 오해와 서운함은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로 풀립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3.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 자식들이나 배우자, 형제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정말 지치죠. 왜 저 사람은 내 맘을 몰라줄까? 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이 스스로 변할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잔소리해도 고치지 않는 습관들이 있죠. 일찍 좀 다녀라, 밥은 잘 챙겨 먹어라 하고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게 답입니다.
어차피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 몇십 년 동안 상대를 바꾸려다 지친 경우 많으시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없을까?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 하고 불만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여유를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결국 내가 더 나아지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내 말대로 움직여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족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됩니다. 4. 과도한 걱정과 불안. 앞으로 병나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그 같은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무릎이 자꾸 시린데 혹시 큰 병인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치매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미리부터 큰 병을 상상하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운동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스트레칭 몇 번 하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걱정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차라리 그래,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니 나는 내 일에 집중하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결국 미래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5. 남과 비교하는 것. 저 집 자식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저렇게 활발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같은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사정은 다 다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가끔이라도 전화해서 엄마 아빠 잘 계시죠? 하고 물어봐 준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한 겁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혼자서라도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신 커피 한 잔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행복해집니다. 6.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우리 아빠는 참 멋있어 같은 말을 듣고 싶어지죠. 그래서 더 무리하게 도와주거나 힘든 내색도 못하고 괜찮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며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나 요즘 좀 힘들다 하고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든든한 척하지 말고 엄마가 좀 힘든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식들도 그게 더 부담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이 솔직히 털어놓으면 더 안심합니다. 결국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남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끝난 관계에 미련 두기. 이미 떠난 사람이나 끝난 인연에 매달리는 건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들 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그렇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자꾸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운하게 끊어진 친구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눌러보다가 괜히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지금쯤 잘 살고 있으려나 하고 혼자 마음만 복잡해질 때가 있죠. 또 하나 세상을 떠난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특히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안부 전화라도 할 걸 하고 자꾸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미련을 두고 후회하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차라리 남아있는 인연에 더 집중해 보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도 좋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는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음악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고 나를 스스로 용서해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지나간 인연에 너무 오래 미련 두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자주 표현하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8. 불필요한 논쟁. 가끔 사소한 문제로 친구나 가족과 다투고 나면 참 허무하죠. 특히 정치 이야기나 돈 이야기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괜히 흥분하고 목소리 높였다가 기운만 빠진 적 많으시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금세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됩니다. 결국 다투고 나면 기분만 나빠지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자식들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자주 부딪힙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니?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 고쳐지지도 않고 싸움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보세요. 자식들도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잘한 논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TV에서 본 이야기나 뉴스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커질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하고 부드럽게 넘겨보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침묵이 더 현명한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9.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건강이 좀 나아지면 애들이 좀 덜 바빠지면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자꾸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좀 더 나으면 가야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 좀 나중에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가보지도 못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가고 나이가 드니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평생을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나 그림, 영어 같은 걸 배우고 싶었는데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하고 미루다 보면 점점 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도 괜히 미루다 보면 나중엔 시작할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바다나 산, 공원이라도 나가보세요. 여행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소풍을 가도 좋고 혼자서 조용히 다녀와도 좋습니다. 또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유튜브 영상이나 동네 문화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무료 강의도 많고 어렵지 않게 시작할 방법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재미로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더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10. 사소한 갈등을 오래 담아두는 것.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을 오래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였나?
하고 괜히 몇 년이고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 더 꼬여만 갑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그렇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하는 한마디에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이 그리 큰 의미도 아니었는데 혼자서 자꾸 되새기고 속상해하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자식들이 했던 사소한 말에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가 뭘 알아? 같은 말 한마디에 괜히 무시당한 것 같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 깊은 뜻 없이 툭 내뱉은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담아두지 말고 그때 네가 한 말이 좀 속상했어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도 형제들도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며 미안해하고 풀어줍니다. 사소한 갈등은 오래 담아둘수록 더 커집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고 그때는 좀 서운했어 하고 가볍게 말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도 오히려 더 이해하고 미안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서 부질없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나 지나간 일, 오지도 않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더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